어머님, 저 남자 진짜 사촌 조카 맞나요? 왜 제게 거짓말을 하세요? 낯선 남자가 당신 집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러다 천천히 무너져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낯선 남자 운동화가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죠. 아, 왔구나. 들어와 봐.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 초반쯤. 키가 크고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사촌 조카야. 처음 보는 거지? 친척 모임에 잘 안 나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악수했어요. 손이 컸어요. 잠깐 머물게 됐어. 일 때문에 서울 와야 해서. 괜찮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투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대답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형수님.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방은 작은 방 쓰면 돼. 작은 방. 남편이 쓰던 방이었어요. 남편 책장이 있고 남편 옷이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는 그곳.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자는 밥을 잘 먹었어요. 찌개를 2그릇이나 비웠죠. 맛있어요, 형수님. 요리 실력이 좋으시네요. 입에 맞으면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조카는 컴퓨터 쪽 일을 한대. 잘하더라고. 형수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에요.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남자가 따라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이 좁았어요.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비좁았죠. 그릇을 씻는데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죄송해요. 불편했어요. 부엌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뭔가 불편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10분.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복도에 누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수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엌에 컵 있어요. 정수기 옆이에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왼쪽 선반이에요. 아, 그래. 말투가 달라졌어요. 고마워. 완전히 반말이었어요. 들어가, 형수. 늦었잖아.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세수하고 있었어요. 아,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존댓말로 돌아와 있었어요. 간밤의 반말은 없었던 것처럼. 우유를 마시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형수님, 저녁에 뵐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가, 눈빛이. 점심시간에 동료 민지가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집에 사람이 하나 늘었어.
시어머니 사촌 조카래. 그게 뭐가 문제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물을 거예요. 그냥 좀 불편해. 조심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해봐.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치킨 상자가 있었죠. 왔구나. 조카가 면접 합격해서 치킨 시켰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형수님. 같이 드세요. 아까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피곤해서 들어가 쉴게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남자였죠. 시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 시어머니는 많이 우셨거든요. 말수가 줄었죠.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웃음이 많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밤 11시가 되었어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놀랐어요? 죄송해요. 존댓말이었어요. 저도 물 좀 마시려고요. 그가 다가와서 컵을 꺼냈어요. 부엌이 좁았어요. 면접 합격 축하드려요. 침묵이 불편해서 말했어요. 고마워. 말투가 바뀌었어요. 또,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주부터 형수. 반말이었어요. 그럼,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당분간 여기 있을 것 같아. 고모님이 괜찮다고 하셨거든. 당분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잘자, 형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잠갔어요. 왜 말투가 계속 바뀔까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존댓말.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반말. 의도적인 걸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청소하다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들었어요. 장 좀 봐줄래? 저녁에 고기 먹고 싶다는데. 마트에 갔다 와서 장을 정리하는데 냉장고에 맥주가 6캔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는데. 거실로 나왔더니 시어머니는 안 보이고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모님은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저녁쯤 오신대요. 집에 둘 뿐이었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형수가 해주시면 맛있을 것 같은데. 반말이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그릇에 담아 건넸죠. 같이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요. 거짓말. 장 보러 갔다 왔잖아. 그는 웃었어요. 같이 먹어. 하나 더 끓일게. 선택지가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형수는 말이 별로 없으시네. 원래 그래요.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 그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신경 쓰이실 텐데 죄송해요.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어요.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그가 그릇을 가져갔어요. 형수, 제가 할게. 형수는 쉬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저 사람은 뭘까요? 왜 말투가 계속 바뀔까요?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오늘 친구 만나서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웃었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고기 굽는 솜씨가 훌륭하시네요.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해. 자랑이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밥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남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중간에 남자가 다리를 쭉 뻗었어요. 그의 다리가 제 다리에 닿았어요. 움찔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리를 오므렸어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 들어갈게요. 일어났어요. 벌써? 아직 일러대. 피곤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말 어때? 그냥 집에 있어. 너는? 나도. 영화 볼래? 내일? 응, 좋아. 내일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밖에 있는 게 일요일이었어요. 민지를 만나 영화를 봤어요. 카페로 갔죠. 집에 사람이 생겼어. 시어머니 사촌 조카래. 잠깐 있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말투가 이상해. 시어머니 앞에서는 존댓말 쓰는데 나한테는 반말도 해. 그냥 편하게 대하려는 거 아니야? 거리가 가까워. 자꾸 부엌에서, 복도에서, 고의로? 모르겠어. 근데 불편해. 민지는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조심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해봐. 불편하다고? 그래도 내 집이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시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노크했더니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좀 어지러워. 괜찮아. 약은 드셨어요? 응. 저녁은요? 별로 안 땡겨.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데 작은 방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죽을 끓여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조금만 드시고 더는 못 드셨어요. 거실로 나왔더니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형수님도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 괜찮아요. 형수, 또 거르는 거야? 반말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그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형수. 그가 가까이 왔어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라면을 받아 식탁에 앉아 먹었어요. 그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를 봤어요. 형수, 저한테 불편하시죠? 또 그 질문이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안 해도 돼. 알아. 정말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는 웃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들어갈게요. 형수. 네. 저 오래 안 있을 거야. 걱정 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은 뭘 아는 걸까요? 제가 불편한 걸 아는 걸까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그날 밤이 깊어갔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누가 걷고 있었어요. 멈췄어요. 제 방문 앞이었어요. 숨을 참았어요. 방문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다 잠겨 있는 걸 느꼈는지 멈췄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는 출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생활비가 빨리 줄었어요. 배달 음식이 자주 왔죠. 맥주도 계속 늘었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조카가 있으니까 집이 활기차네. 혼자 있으면 쓸쓸했는데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남자는 시어머니 앞에서 효자 같았어요. 예의 바르고 다정했죠. 하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하는데 남자가 뒤에 섰어요. 형수,
너무 가까웠어요. 네,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수, 향수 좋네. 감사합니다. 무슨 향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형수는 항상 좋은 냄새 나요. 불편했어요. 설거지 끝났어요.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거실에 남자 혼자 있었어요. 고모님은 병원 가셨어요. 정기검진. 그렇군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형수, 잠깐만요.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이거 좀 봐주실래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뭔가 문서였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그때 남자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어요. 깜짝 놀라 물러났어요. 죄송해요. 균형 잡으려고. 그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복도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형수. 네. 혹시 잠 안 와? 조금요. 나도. 불면증이 있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 예쁘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자는 완벽한 조카였으니까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만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말투가 바뀐다고,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허리를 스쳤다고,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말투가 바뀌는지, 언제 가까이 오는지, 시어머니가 계실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패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완벽한 조카, 저와 둘이 있을 때는 경계를 넘는 사람, 의도적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경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저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주무셨어요. 저도 방에 들어갔죠. 한참 후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형수. 네. 오늘 참 예쁘네. 감사합니다. 고모님한테 정말 잘하시더라. 효부시네. 당연한 거예요. 나도 형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말투가 이상했어요. 들어갈게요. 형수. 그가 손을 뻗었어요.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놓아주세요. 형수, 나 싫어요? 놓아주세요. 목소리를 냈어요. 작게.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알겠어요. 그는 손을 놓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명확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호의도 이용하고 있었어요. 둘 다였어요. 시어머니의 외로움, 저의 무력함, 둘 다 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갔어요. 민지에게 말했어요. 심각해졌어. 뭐가? 그 사람. 어젯밤에 내 팔을 잡았어.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어. 그거 완전히 선 넘은 거잖아. 알아.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해. 지금 당장. 증거가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 믿으실 거야. 그 사람은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하거든.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기록해. 일단 모든 걸 기록해.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 응.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혼자 있지 마. 최대한. 민지 말이 맞았어요. 퇴근 후 문구점에 들렀어요. 작은 노트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오늘 조카가 저녁 만들었어. 파스타래.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형수님. 같이 드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존댓말이었어요. 식탁에 파스타가 차려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앉았어요. 맛있다. 조카 요리 솜씨도 좋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먹었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 눈빛의 의미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자가 또 따라왔어요. 형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부엌이 좁았어요. 그의 몸이 자꾸 제 몸에 닿았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형수, 요즘 왜 이렇게 피하세요?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요? 설거지 끝났어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기록하고 관찰하고 준비하기로. 그리고 제가 선택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끝내기로.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50만 원. 늘 한 달은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열흘 만에 바닥났어요. 어머니, 생활비가 벌써 다 쓰셨어요? 그래. 조카가 있으니까 좀 더 들어가나 보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해하는 투는 아니었죠. 다음 주에 더 드릴게요. 고마워. 미안하다, 며느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배달 영수증이 쌓여 있었어요. 치킨, 피자, 족발, 중국 음식. 냉장고에는 맥주가 항상 가득했어요. 소주도 있었죠. 과자 봉지들이 거실 구석에 있었어요. 이게 다 생활비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래 배달 음식을 잘 안 시키셨어요. 술도 안 드셨고요. 남자가 온 후부터였어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거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 많았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엉뚱한 곳에 있었죠. 제가 아침에 정리해도 저녁에 돌아오면 또 흐트러져 있었어요. 신발장도 복잡해졌어요. 남자 운동화가 3켤레, 구두가 2켤레, 슬리퍼가 여러 개. 현관이 좁아 보였어요. 며느리, 신발장 좀 정리해 줄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리했어요. 제 신발 몇 켤레를 방으로 옮겼어요. 남자 신발을 넣을 공간을 만들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 집인데 제 신발을 치우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남자였어요. 왔구나. 오늘 조카가 삼겹살 사왔어. 테이블 위에 고기 포장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어서 돈을 좀 받았어요. 고모님한테 감사해서요. 남자가 말했어요. 존댓말이었죠. 고맙네. 우리 조카 효자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남자가 소주를 따랐어요. 형수님도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고모님, 형수님은 술 안 하세요? 술은 별로 안 좋아해. 그렇구나. 아쉽네요. 남자가 웃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술을 드셨어요. 소주 반 병쯤. 오랜만에 마시니까 좋네. 조카 덕분에 집이 활기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기만 먹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0시가 되었어요. 저 들어가 쉴게요. 일어났어요. 벌써? 주말인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 시어머니와 남자 목소리. 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 밤 12시.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조용해졌어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밤 1시쯤이었을까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집중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였어요. 무슨 소리였어요? 작은 소리, 움직이는 소리, 신음소리,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베개로 귀를 눌렀어요. 그래도 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어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방금 제가 들은 게 뭘까요? 아니길 바랐어요. 제 생각이 틀렸길 바랐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였는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 계셨죠. 표정이 달랐어요.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아, 잤구나. 어제 피곤했지? 네. 커피 마실래? 조카가 아까 편의점 가서 사왔어. 테이블 위에 커피가 여러 개 있었어요. 괜찮아요. 물 마실게요. 부엌으로 갔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 있었죠. 형수, 잘 잤어? 반말이었어요. 네. 어젯밤에 소음 없었어? 텔레비전 소리 컸나? 웃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었다는 걸 바로 잠들어서 못 들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형수, 커피 안 마셔? 내가 샀는데. 괜찮아요. 쏘겠네. 형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어요. 안 들릴 거리였죠.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 오늘 조카랑 나 시장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녀올게. 시어머니와 남자가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 그 소리,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표정, 남자의 눈빛,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자, 사촌 조카라고 했죠. 하지만 정말 사촌 조카일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자가 돌아왔어요. 장을 많이 봤더군요. 오늘 조카가 다 샀어. 카드도 조카 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고모님 덕분에 여기 있는 건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존댓말.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존댓말이었죠.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 다음 주 생활비는 안 줘도 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조카가 당분간 생활비 대준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드려야죠. 괜찮아. 조카 말로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대. 쓸 데도 없고 고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수님한테도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요. 남자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 제가 매달 드리던 거였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로서. 그런데 이제 남자가 그걸 대신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죠. 휴대폰을 봤어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왜? 무슨 일이야?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 뭔데?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 남자, 이상해. 또 뭐 했어? 시어머니랑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사촌 조카라고 했잖아. 근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 확인해 봤어? 방법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민지는 한참 조용했어요.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응. 전화를 끊었어요. 카페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갔어요. 현관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작은 방 문도 닫혀 있었죠.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것들이 다 없어졌더군요. 라면을 대충 끓여 먹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밤 11시, 밤 12시. 그때였어요. 또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그 소리,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어요. 침대 소리, 움직이는 소리, 시어머니 목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작게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슬퍼서? 화가 나서? 무서워서?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 집이 낯설었어요. 8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시어머니와 2년을 보낸 집. 그런데 이제 낯설었어요.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아, 며느리. 출근해? 네. 다녀와. 조심히.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분위기가, 시어머니가 밝아 보였어요. 젊어 보였죠.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으로 가는데 작은 방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형수, 다녀와. 조심히. 반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뭔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봤어요. 3층 창문을 봤어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집중이 안 됐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괜찮아? 응. 거짓말. 얼굴 봐. 괜찮아질 거야. 뭐가 더 있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남자의 관계를, 제가 들은 소리를, 제가 느낀 기분을. 나중에 얘기할게.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퇴근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 그 사람 정말 사촌 조카 맞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조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 앞에 섰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도 웃고 있었죠. 저를 봤어요. 왔구나. 저녁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들어가 쉬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 제가 외부인이 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밤 12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귀를 막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시어머니와 남자, 사촌 조카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행복을 빼앗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이 불편함을, 이 두려움을 잘 모르겠었어요. 소리가 멈췄어요. 조용해졌어요. 저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남자는 점점 더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제 집에서 남자의 짐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3주째였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현관에 쌓였어요. 오늘 쇼핑 좀 했어. 회사 다니니까 옷이 필요하더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까만색 쇼핑백. 로고가 선명했죠. 조카가 멋부리는 것도 당연하지.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거실에 남자 물건들이 늘어났어요. 비싼 향수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선글라스, 시계, 벨트, 향수. 이 향수 어때? 새로 샀는데. 남자가 손목에 뿌렸어요. 진한 향이 퍼졌어요. 좋네요. 그치?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샀어. 웃으며 말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운동화가 여러 켤레 더 있었어요. 남자 거였어요. 전부 흰색, 검은색, 빨간색, 새 거였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쇼핑백이 소파에 쌓여 있었어요. 왔구나. 오늘 조카가 쇼핑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모님이 카드 빌려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카드. 뭘 쓰고 싶은 거 사? 젊은데 당연하지. 고모님 최고예요. 남자가 쇼핑백을 열었어요. 청바지, 셔츠, 재킷, 전부 비싸 보였어요. 형수, 이거 어때요? 나한테 어울려요? 검은색 재킷을 몸에 대봤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백화점 직원도 나한테 찰떡이래.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생활비가 더 빨리 줄었어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번 달 지출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응? 그래. 조카가 있으니까 좀 더 나가나 보네. 제가 좀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카가 생활비 보태준다고 했어. 하지만 며느리 걱정 마. 조카가 잘 벌어. 회사 다니잖아. 하지만 이상했어요.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맥주가 가득했어요. 비싼 수입 맥주였어요. 와인도 있었어요. 여러 병. 형수, 와인 좋아해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그래, 난 좋아하는데. 고모님이랑 가끔 마셔. 웃었어요. 비싼 건데. 나중에 형수도 같이 마셔요. 괜찮아요. 왜? 나랑 마시기 싫어? 가까이 왔어요. 아니에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럼 나랑 연습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반말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갔어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웃음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남자 3명이 더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형수님. 제 친구들이에요. 남자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했어요. 오늘 좀 놀다 갈 거예요. 괜찮죠?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맥주를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네.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집에 저와 남자들만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음악 소리도 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배달 음식이 왔어요. 여러 번. 치킨, 피자, 족발, 술. 밤이 되었어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간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맥주캔이 널려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났어요. 치킨 뼈들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형수, 미안해요. 제가 할게요. 남자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질렀으니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제 시끄러웠죠? 조금요. 미안해요. 친구들이 좀 시끄럽거든. 다음엔 조용히 할게. 네. 하지만 다음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청소를 끝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 집이 깨끗하네. 조카가 청소했어? 형수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모님, 어제 제 친구들 왔었어요. 괜찮았죠? 그래, 괜찮아. 젊은 애들이 놀아야지. 감사해요, 고모님. 남자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를 봤어요. 며느리도 불편하지 않았지? 네, 괜찮았어요. 이젠 제가 보는 앞에서도 애정행각을 하는군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재떨이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담배꽁초가 몇 개 있었죠. 어머니, 담배 피우세요? 아니, 조카가 피워. 베란다에서 피운대. 하지만 냄새는 집 안가득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담배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화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욕실에 남자 물건이 가득했어요. 비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면도 크림, 로션, 향수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선반 전체가 남자 물건이었어요. 제 화장품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수요일 밤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익숙했어요. 한참 후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똑똑.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수, 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수? 또 노크했어요. 네. 물 좀 줄 수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자려고 했어요. 잠깐만이에요. 노크가 계속됐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조금 열었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물 어디 있어요? 부엌 냉장고요. 같이 가줘요. 어두워서 불 켜세요. 형수랑 같이 가고 싶은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금 피곤해요. 형수, 가까이 왔어요. 나 싫어요?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손을 뻗었어요. 문틀을 잡았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형수, 예쁜데 왜 이렇게 차가워요? 들어가 주세요. 왜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니 깨시겠어요. 고모님은 깊이 주무셔요. 괜찮아. 그 남자는 호흡이 상당히 거칠어져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들어갈게. 대신 다음에 나랑 얘기해줘. 약속?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잠갔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색 셔츠, 검은색 바지, 비싼 시계. 형수, 출근해요? 나도 출근인데 같이 가요. 괜찮아요. 왜요? 같이 가요. 나 외로워요. 웃었어요. 버스 타야 해요. 나도 버스 타는데. 같이 가요. 따라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어요. 형수, 어제 미안했어요. 너무 가까이 갔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형수가 불편해했잖아. 네. 그런데 왜 불편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형수 좋아하거든요. 뭐라고요? 형수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알아요. 형수는 안 그렇죠.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이상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버스가 왔어요. 이 남잔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형수, 향수 못 써요? 좋은 냄새 나요. 그냥이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나도 사고 싶은데 뭐예요? 모르겠어요. 형수는 다 예뻐요. 향수도 좋고 옷도 예쁘고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앞에서 내렸어요. 형수, 저녁에 봐요. 손을 흔들었어요. 멀어졌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배달 음식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남자였어요. 왔구나. 오늘 조카가 고급 레스토랑 음식 시켰어. 같이 먹자.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와인. 형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같이 먹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세 사람이 앉았어요. 이거 진짜 비쌌는데. 조카가 카드 긁더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모님이랑 형수님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고맙다. 우리 조카 효자야. 음식을 먹었어요. 남자가 와인을 따랐어요. 고모님, 형수님 건배해요. 잔을 들었어요. 형수님도 마셔요. 오늘만이에요. 저는 한 잔만 나랑 같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웃고 계셨으니까요. 와인을 마셨어요.
형수님 예쁘다. 웃으니까 더 예뻐요. 남자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어요. 비싼 물건을 사고 친구들을 부르고 제게 다가오고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갇히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와 남자가 옷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며느리, 우리 오늘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조카가 차 보러 간대. 나도 같이 가려고. 차요? 응. 회사 다니는데 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남자가 웃었어요. 출퇴근하려면 필요하거든요, 형수님. 중고차 보러 가요? 아니요. 새 차요. 고모님이 카드 빌려주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새 차는 비싸잖아요. 괜찮아. 조카가 할부로 산대. 매달 갚으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 걱정 마. 조카 월급 좋아. 감당할 수 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으니까요. 다녀오겠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 주차장에 새 차가 있었어요. 검은색. 빛이 났어요. 비싸 보였죠. 집으로 들어갔어요. 왔구나. 봤어? 조카 차.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멋있지? 나도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 거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이었어요. 형수님, 차 봤어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나중에 태워드릴게요. 드라이브 가요. 괜찮아요. 왜요? 나랑 가기 싫어요? 피곤해서요. 그럼 다음에 약속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 남자가 자주 나가셨어요. 오늘 백화점 가. 조카가 옷 사준대. 오늘은 맛집 가. 조카가 예약했어. 오늘은 영화 보러 가. 거의 매일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게 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 할부는 어떻게 갚는 걸까요? 남자 월급으로 가능할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자가 늦게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 개. 오늘 하루 종일 놀았어. 정말 재미있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고모님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남자가 말했어요. 쇼핑백에서 옷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옷이었어요. 새 옷이 여러 벌. 조카가 다 사줬어. 우리 조카 효자지? 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하지만 돈이 걱정됐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요일 밤이었어요. 잠들려는데 노크 소리가 났어요. 똑똑. 형수. 남자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수, 자요? 또 노크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심심해. 지금 자려고 해요. 잠깐만이에요. 제발이요. 노크가 계속됐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조금 열었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뭐해요? 형수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늦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형수는 항상 나 피하잖아요. 왜요?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나 싫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요? 나 상처받아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형수, 나 진짜 형수 좋아하는데. 가까이 왔어요. 들어가 주세요. 왜요? 조금만 얘기해요. 손을 뻗어 문틀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깨세요. 고모님은 깊이 주무셔요. 걱정 마요. 더 가까이 왔어요. 형수,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나는 형수 생각만 해요. 맨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들어가세요. 제발. 알았어요. 오늘은 들어갈게요. 뒤로 물러났어요. 대신 내일은 피하지 마요. 약속?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잠궈버려서요. 수요일 밤도 똑같았어요. 노크 소리. 형수, 문 열어줘요. 잠깐만. 내일 얘기해요. 형수, 제발이요. 외로워요. 노크가 계속됐어요. 5분, 10분.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뭐예요? 화났어요? 늦었어요. 내일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형수 보고 싶었어요. 들어가세요. 형수,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형수를 보는데 형수는 왜 날 안 쳐다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한 발짝 다가왔어요. 형수, 나 진짜 더 가까이 왔어요. 들어가세요. 뒤로 물러났어요. 싫어요. 오늘은 얘기할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안 돼요. 목소리를 냈어요. 작게. 시어머니가 깰까봐. 왜요? 뭐가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형수, 왜 이래요? 나 무서워요? 그냥 가주세요. 알았어요. 갈게요. 멈췄어요. 대신 뽀뽀 한 번만. 네, 농담이에요.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뒤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목요일 밤도 왔어요. 금요일 밤도. 매일 밤 노크 소리가 났어요. 형수, 형수, 자요? 문 열어줘요.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으면 더 오래 노크했어요. 대답하면 들어오려고 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형수.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수, 알아요. 안 자는 거. 또 노크했어요. 문 열어줘요. 오늘은 진짜 얘기해야 해요. 무시했어요. 노크가 계속됐어요. 점점 더 세게. 똑똑, 똑똑똑. 형수, 제발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화난 것 같았어요. 문 안 열면 계속 두들길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뭐예요? 왜 이래요? 화났네요? 형수 화난 거 처음 봐요. 웃었어요. 시어머니 깨실 거예요. 그럼 조용히 얘기해요. 나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얘기해요. 알았어요. 복도에 섰어요. 뭐 얘기할 건데요? 형수, 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형수도 알잖아요. 내 마음. 몰라요. 거짓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왔어요. 나 형수 좋아해요. 진짜로. 저는 아니에요. 거짓말. 더 가까이 왔어요. 형수도 나한테 관심 있잖아요. 없어요. 왜 거짓말해요? 손을 뻗었어요. 제 팔을 잡았어요. 놓아요. 싫어요. 당겼어요. 가까워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형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하지 마세요. 밀었어요. 하지만 힘이 셌어요. 잠깐만. 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깜짝 놀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그냥 그 남잔 마치 저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이 재미난 미소를 지으며 관찰하더군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형수, 화났어요? 귀여워요. 저리 가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런데 형수, 이거 비밀이에요. 고모님한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말하면 고모님 상처받으실 거예요. 형수도 원하지 않죠? 그럼 우리끼리 비밀. 알았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갔어요. 문을 닫고 잠궜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남자가 저한테 입술을 눈물이 났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입을 씻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지 못했어요. 방에만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남자도 있었어요. 아, 며느리. 늦게 일어났네? 네. 남자가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형수님, 잘 잤어요? 존댓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네.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형수님도 같이 가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피곤해요. 에이, 같이 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조카가 태워준다는데 가보자. 나도 가고 싶어. 네.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에 탔어요. 시어머니는 앞자리. 저는 뒷자리. 남자가 운전했어요. 음악이 나왔어요. 크게. 고모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 갈까?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가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남자가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시간쯤 갔어요. 바다에 도착했어요. 내렸어요. 아, 시원하다. 오랜만에 바다 보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모님, 저기 카페 가요. 커피 마셔요. 그래. 커피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형수. 뭐예요? 어제 미안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 나한테 화났어요? 당연하잖아요. 미안해요. 진짜로.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놓아요. 형수, 나 진짜 형수 좋아해요. 장난 아니에요. 놓으라고요. 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모님. 형수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조카가 저한테 키스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남자는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했어요. 효자였어요. 착한 조카였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어요. 남자 덕분에. 그런데 제가 그걸 망쳐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행복을 모르겠었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 넘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응, 짧게 대답하셨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남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형수님 오셨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형수님 피곤하시잖아요. 시어머니를 봤어요. 고모님 괜찮죠? 그래, 조카가 해줘.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침묵이었어요. 고모님, 형수님 맛있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맛있어. 우리 조카 요리도 잘하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보지 않으셨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형수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고모님, 형수님 좀 쉬게 해주세요. 맨날 일만 하시잖아요. 그래, 며느리 쉬어. 조카가 한대. 밀려난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모님은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이용당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고모님 생각하면 속상해서요. 왜 그래? 고모님이 너무 희생만 하시잖아요. 며느리한테도. 며느리가 어쨌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할 게 아니에요. 말해봐. 진짜 괜찮아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다녀와. 그게 다였어요. 회사에서 민지가 물었어요. 너 진짜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이상해. 어떻게?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 차갑게. 갑자기. 응. 어제부터. 왜지? 모르겠어. 그 남자가 뭔가 말한 것 같은데. 민지가 표정이 굳었어요.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너 진짜 위험해. 그 남자 완전 이상한 거야. 알아.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야 해. 지금. 하지만 뭐라고 말해? 증거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해질 거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남자는 없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그 사람. 조카 말인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조카가 왜 저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이상하게? 어떻게? 너무 가까이 오고 밤에 방문도 두들기고 그게 뭐가 이상해? 친하게 지내려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조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한테 키스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토요일 밤에 제 방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조카가 그럴 리 없어. 절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었어. 그런데 믿을 수가 없네. 진짜예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너 지금 조카 모함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증거 있어? 없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며느리, 너 조카 싫어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표정이 안 좋더라.
조카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지? 어머니, 조카는 우리한테 잘해줬어. 돈도 쓰고 나 외롭지 않게 해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는 뭘 해줬어? 돈만 주면 끝이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남편 죽고 나서. 알아요. 모르잖아. 너는 회사 가고 나는 혼자 집에 있고. 죄송해요. 조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집이 밝아졌어. 저도 기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그런데 왜 조카를 모함해? 모함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뭔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해? 저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모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조카. 네 잘못 없어. 고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오해가 좀 있었어. 남자가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한 걸. 그리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됐어 버렸지요. 조카를 모함하는 며느리.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무시했어요. 형수.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모님한테 말했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용없어요. 고모님은 나만 믿으세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알아요?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며느리가 조카를 싫어한대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뭔데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그냥 형수 좋아할 뿐인데. 저리 가요. 형수, 이제 누가 믿을 것 같아요? 고모님도 안 믿는데. 말이 없었어요. 맞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형수, 그냥 나한테 잘하면 돼요. 그럼 다 편해져요. 절대 안 해요. 그래요? 그럼 계속 힘들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어요. 며느리, 설거지 좀 해. 며느리, 청소 안 했어? 며느리, 밥은 해놨어? 명령투였어요. 남자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고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조카. 며느리는 요즘 피곤한가 봐요. 일을 잘 안 하네요. 그러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를 보며 말하는 거였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다음 주 생활비 줄 거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드릴게요. 조카가 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안 줘도 된다고 했다. 네. 네가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조카가 다 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왜? 조카가 준다는데. 제가 드려야죠.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형수님이 내고 싶으시면 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존댓말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비웃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졌어요. 소파에 앉으면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부엌에 가면 따라왔어요. 형수, 뭐해요?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형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요? 시어머니가 듣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시어머니를 봤어요. 고모님, 형수님이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 조카한테 좀 잘해줘. 우리한테 잘해주잖아. 네.
남자가 웃었어요. 이겼다는 표정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자가 나가셨어요. 며느리는 집에 있어. 우리 둘이 갈게. 혼자 남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어떻게 됐어? 망했어. 시어머니한테 말했는데 안 믿으셨어. 뭐라고? 오히려 나한테 화내셨어. 조카를 모함한다고. 미쳤네. 그 남자 완전 이상한 거잖아. 알아.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 진짜 위험해. 그 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 우리 집에라도 와. 일단, 그럴 수 없어.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래도, 괜찮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에 시어머니와 남자가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놀았어. 재미있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지도 않으셨어요. 며느리, 저녁은 준비하겠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했어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형수, 오늘 집에서 뭐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심심했겠네요. 우리랑 같이 갈걸? 괜찮아요. 형수, 나한테 화났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요? 가까이 왔어요. 고모님 안 보는데. 좀 웃어줘요. 손을 뻗었어요. 제 허리를 만졌어요. 하지 마세요. 밀쳤어요. 왜요? 아무도 안 봐요. 싫다고 했잖아요. 형수는 진짜 웃었어요. 언젠가는 내 거 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요? 두고 봐요. 나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노크 소리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그 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 크게 들렸어요. 일부러 크게 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게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들렸어요. 한참 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걸었어요. 제 방문 앞에 멈췄어요. 노크는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오래. 그리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형수, 잘 자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이겼어요. 시어머니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고립시켰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몸이 안 좋다는데 간병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가방을 챙기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쉬어. 내일 들어올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에 남자와 단둘이 남았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형수, 고모님 나갔네요? 네. 우리 둘뿐이네. 좋다.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저녁을 거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나가기 싫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어요. 형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을 쏟을 뻔했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요.
물 마시러 나왔는데 형수도 나와서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저 들어갈게요. 왜요? 우리 둘뿐인데 얘기 좀 하죠. 내일 얘기해요. 형수는 맨날 나 피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피해요. 피하죠.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형수한테 관심 많거든요. 손을 뻗었어요. 제 손목을 잡았어요. 놓아요. 싫어요. 오늘은 얘기 좀 할 거예요. 당겼어요. 몸이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하지 마세요. 밀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더 세게 잡았어요. 형수, 나 진짜 형수 좋아해요. 맨날 생각나요. 벽으로 밀렸어요.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놓으라고요. 형수, 왜 이래요? 나한테 기회 좀 줘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거칠게. 그리고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와서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온 힘을 다해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뛰었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형수, 도망가지 마요. 방문을 닫으려는데 남자가 문을 잡았어요. 힘겨루기가 시작됐어요. 문 열어요. 싫어요.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문이 조금씩 닫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닫혔어요. 잠갔어요. 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112,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저를 공격했어요. 강제로 주소를 말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문 잠그시고 계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형수, 경찰 불렀어요? 장난쳐 본 거예요, 그냥. 남자 목소리가 당황해 있었어요. 취소해요. 제발. 나 끝나요. 안 돼요.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뛰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쾅. 도망간 것 같았어요. 15분 후 경찰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했어요.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였어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며느리, 집에 있니? 오늘은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민준 씨가 저를 공격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벽으로 밀었어요. 강제로 키스했어요. 몸을 만졌어요. 손목을 보여줬어요.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병원도 갔어요.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가 정말?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 사람 사촌 조카 아니잖아요. 호스트바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 진작 알았어요. 말투, 행동, 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확인했어요. 가족관계 없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왜 거짓말 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셨어요? 나도 외로웠어. 남편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친구가 데려간 호스트바에서 민준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집에 들이신 거예요? 응. 민준이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관계하신 거 알아요. 밤마다 소리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내가 불편했을 텐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계속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는 다르게 굴었으니까. 며느리야. 어머니, 그 사람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보는 거예요.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다 어머니 돈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좋았어.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누나, 나야. 스피커폰이었어요. 저도 들으라는 거였어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친구 집. 누나, 나 어떻게 해? 경찰이 찾는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진짜 술 마셨고 정신이 없었어요.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신고 취하해 달라는 거죠? 네. 제발이요. 저 전과자 되면 끝이에요. 형수님, 합의금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합의 좀 해주자. 민준이도 반성하고 있잖아. 어머니, 저는 피해자예요. 알아. 근데 경찰까지 가면 다 망가져. 민준이 인생도 우리 체면도. 체면이요? 어머니한테 그게 중요해요? 며느리 제발이야. 내가 부탁할게. 민준이 말했어요. 형수님, 3천만 원 드릴게요. 제가 모은 돈 다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이 집에도 안 올게요. 그 돈도 어머니 돈이잖아요. 어머니한테 받아간 거. 침묵이 흘렀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드릴게요.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나 좀 봐서.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며칠을 고민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무릎 꿇으셨어요. 울면서 결국 합의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합의했어요. 민준이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현금으로.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개를 숙였어요. 그 형수님이란 소리 듣기 거북하네요. 그만 좀 하시죠?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끝났어요. 민준이 나갔어요. 시어머니를 봤어요. 누나, 나중에 연락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또 만나실 거예요? 모르겠어. 어머니, 며느리야, 너는 몰라. 내 외로움을. 민준이가 나쁜 건 알아. 근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민준과 연락하고 계셨어요. 몰래. 하지만 알았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 사람 만나세요? 응. 왜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 뭘 했는데요?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래도 좋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나가서 살게요. 뭐?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며느리야. 어머니는 선택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저는 제 선택을 할게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원룸을 구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며느리야, 가지 마. 어머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집을 나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평화로웠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잘 지내요. 민준이는 잘 있어. 요즘 자주 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울고 계셨어요. 왜요, 어머니? 민준이가 떠났어. 네. 돈 다 가져가고 연락 끊었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빚이 너무 많아. 어머니, 내가 바보였어.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라는 걸.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반지하 원룸에 사셨어요. 집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찾아뵀어요. 어머니, 드세요. 반찬을 가져갔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었어요. 민준이 소식 있어요? 없어. 완전히 연락 끊었어.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외로움을 못 이겨서 이렇게 됐네. 다 지나갔어요. 며느리야, 너라도 잘 살아. 나처럼 살지 마. 네, 어머니. 그런데 그냥 저랑 같이 살아요. 여긴 너무 집 상태가 아니다. 며느리야, 내가 무슨 염치로 또 너랑 살아.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신경 안 써도 된다. 작은 방이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곳에 남아 혼자 사셨어요. 겨울이 왔어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3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 집, 그 남자, 두려웠던 날들.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제 방식으로. 시어머니는 선택하셨어요. 외로움보다 민준을,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선택했어요. 두려움보다 자유를, 그리고 제 삶을 되찾았어요.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제 집, 작지만 따뜻한 곳.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리네요. 지금의 내 마음처럼 자유롭게.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썼어요.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구독은 공짜, 좋아요도 공짜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공짜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에 힘입어 다음 편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